네, 들으신 것처럼 경주에서 이틀 동안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가 조금 전에 막을 내렸습니다. 네, 경주선언이라는 이 공동선언문도 채택됐는데요. 이번 정상회의의 성과와 의미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은건 YTN 해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 조금 전에 저희도 기자회견을 생중계로 전해드렸는데요.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 이번 주 슈퍼위크. 일단은 공식 일정은 모두 마무리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개막을 했는데 어제 첫날 회의가 있었고 예. 오늘 오전에 이제 둘째 날 회의가 모두 마무리됐고요.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으로 성과를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 첫날 회의에서 이제 무역과 투자 활성화 방안이 이제 집중이 논의가 됐고요. 오늘 두 번째 회의에서는 미래 변화에 준비된 아시아 태평양 비전을 주제로 해서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됐는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AI 기술 발전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제 개회사를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AI 인구구조 변화 등 이런 새로운 흐름 속에서 에이펙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고요. AI 이니셔티브를 이 자리에서 제안을 했죠. 조금 전에 발표된 사항을 본 것처럼 이 AI 이니셔티브가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승인이 됐고요. 기술 혁신으로 그리고 포용적 사회를 이끄는 AI 기본 사회 그리고 모두를 위한 AI를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혁신을 통해서 산업 발전을 이루고 그 과실을 모두가 향유하는 그런 AI 시대를 지향하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여진 대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협의체도 제안을 했고요. 역시 승인이 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를 마치면서 별도 발언을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아태 지역 번영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앞으로도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적극적이고 대승적인 조치 지속적으로 선제적으로 해나가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차기 의장국 중국이죠.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발언권을 내면서 회의를 마쳤고요. 회의가 끝난 뒤에는 이제 단체 사진 촬영을 하면서 전통 한복 목도리를 재해석한 그런 소품을 착용한 모습으로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네, 조금 전에 소품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대통령실에서 전해온 내용을 보니까 옥색 숄이었다고 하고요. 네. 우리가 꼭 그네의 가사 세모시 옥색 치마로 등장하는 친근한 색, 전통적으로 회복과 성장, 평화를 의미하는 고귀한 색으로 쓰였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설명을 전해왔습니다. 자, 이번에 공동선언문 나올 수 있을지도 관심이었는데 경주선언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선언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일단 공동선언이 나오기까지 많은 이제 논의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밝히면서 그 직전에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그 공동선언문도 공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우선은 그 아태 지역이 당면한 도전 과제 여러 가지가 있죠. 글로벌 무역의 불확실성 그리고 기술의 발전 그리고 인구 변화 문제 등을 공유를 하면서 에이펙의 유용성과 적절성 그리고 2020년에 채택됐던 장기 비전, 그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시장 주도적인 지역 경제 통합을 위한 약속 그리고 아태 자유무역지대 달성한 협력 의지도 확인을 했고요. 그 회원들이 이제 무역을 비롯한 주요 글로벌 경제 현안에 대해서 포괄적 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런 의미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문화창조 산업을 명시를 했다는 게 이제 에이펙 정상 문서에 나왔다는 건데 앞으로 우리 K컬처가 이제 아태 지역 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경주선언과 함께 이 대통령이 조금 전에 밝힌 대로 AI의 기회와 도전에 대한 공동인식 그리고 포괄적인 기술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담은 에이펙 AI 이니셔티브가 승인이 됐고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 의지를 강조를 하면서 에이펙 인구구조 변화 공동 프레임워크를 승인을 했습니다. 여기 이번 경주선언 에이펙의 핵심 의제인 자유무역 문구를 놓고서 이제 막판 협상 끝까지 벌였는데 포괄적으로 이런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많은 각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도 회담이 있었고 오늘 오후에 이제 잠시 후 한중 정상회담이 드디어 열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오늘 시 주석의 이제 국빈 방문이 이어지니까 공식 환영식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양자회담이 열린 뒤에는 이제
어떤 이제 만찬까지 이어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두 정상이 우위를 다지는 이런 친교 행사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어떤 선물 또 어떤 대화가 오갈지 이것도 이제 관심입니다. 지난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이제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최고의 예우로 행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시 주석은 이제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죠. 2014년 7월에 방한을 했는데 이후에 이제 주한 미군의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 배치로 인해서 한중 관계가 경색된 이후에는 처음으로 방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최근에 미중 간의 이제 경제, 군사, 지정학적인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한중 관계 지평을 열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요. 일단 우리 정부는 이제 민생을 오늘 회담의 중요한 의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강의정 대통령실 대변인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모토 아래서 양국이 직면한 민생 문제 해결에 대한 주제가 하나 채택이 될 거고요. 민생 문제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이라는 평화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의제 협의는 봤다고. 네, 조금 전에 이제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이제 한중 관계에 대한 입장이 나왔죠. 양국이 이제 지리적으로 가깝고도 또 경제적으로는 이제 깊이 협력하는 관계다 이런 걸 설명하면서 앞으로 작은 장애를 넘어서 더 큰 이익과 변화로 나아갈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자리가 한중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아주 중대한 자리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이제 민감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분야로 민생 협력 강화를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생 분야 관련해서는 이제 상호 무비자를 정책을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한중 자유무역 협정의 지금 서비스 투자 영역 부분이 아직 진행 중이죠. 이런 부분에서 실무적 진전이 있을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민감한 문제, 중국이 최근 히트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안정적인 공급망 유지를 하는 방안 문제, 이것도 관심 사안입니다. 네, 이렇게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은데 껄끄러운 문제들도 좀 있습니다. 네. 당장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던 이 핵 추진 잠수함 문제, 네. 이게 이제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많거든요. 네,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 29일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이제 공개 모두 발언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죠. 이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사후에 미국 조선소, 필리핀 조선소에서 잠수함이 건조될 것이다 이렇게 밝혀서 사실상 승인을 받아낸 셈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미국으로서는 이제 동맹인 한국의 안보 역량을 높여가지고 사실상 대중국 견제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할 수도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중국도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한중 정상회담 앞두고 이제 비판적 입장을 내놨는데 갈등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제 논평을 했는데 중국은 이제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 안정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반대되는 일을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죠. 일단 이제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완곡하게 비판 수위를 조절했다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고요. 중국 그동안 이제 미국이 주장하는 군사적 포위망에 대해서 한국이 동참하는 걸 강하게 이제 경계를 해왔죠. 한반도 비핵화 평화 문제 관련해서도 그래서 오늘 회담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제 시 주석이 입장을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이 되는데 다만 우리로서도 이제 미국 쪽으로 이제 우리가 미국 쪽으로 쏠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이 북핵 문제나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최소한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촉구하는 그런 수준의 발언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한반도 문제에서는 중국도 빠질 수가 없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것 같은데요. 당장 오늘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측에서도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중국에 대한 압박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런 성격을 봐야 되겠죠. 오늘 아침에 이제 조선중앙통신, 건영통신에서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어제 사실 우리 대통령실에서 그 비핵화 문제를 다루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직후에 어제 밤에 이제 박명호 외무성 부상이 이 담화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핵화 타령을 이제 늘어놓아도 결코 실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대통령실 발표를 인용을 하면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이제 부정하고 비핵화를 실현하겠다 이런 것은 망상이다. 그리고 몰상식한 것을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낸 꼴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결국 핵 보유국 지위 공헌하는 북한으로서는
일단 우리 정부 발표에 대해서 반발하는 모양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번 한중 정상회담 앞두고 중국과의 비핵화 협의 논의에 진전을 하지 못하게 압박하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최근 북한은 이제 북한과 관계 개선에 이제 최근 회복에 나서고 있는데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그런 문제 입장에서 잘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4일 이제 북중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비핵화 언급이 사라졌죠. 핵 보유국 인정을 요구한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었는데요. 이 대통령도 조금 전 회견에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서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죠. 앞서 신화통신에서도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었는데 하지만 이제 북한과 관계 개선에 나선 이제 중국으로서도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번 국빈 방문이 성사된 것만도 이제 큰 성과이기 때문에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서 선언적인 어떤 메시지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나옵니다. 네, 시진핑 주석도 이번 에이펙 회의 기간에 이제 중미 정상회담도 하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또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도 회담을 했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한일 정상회담 분위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우려했던 것보다 좀 부드럽게 흘러갔는데 네. 중일 정상회담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중국과 일본은 확실하게 이제 대척점에 서 있는 부분이 많죠. 예. 그래서 그런 만큼 이제 분위기도 냉랭했던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특히 이 다카이치 이제 일본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이번에 처음 취임하고 첫 정상회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 주석이 일본 총리와 회담한 건 1년 만이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 다카이치 총리의 그 과거 이제 전력 이런 부분들도 인식을 하는 부분으로 항상 인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침략에 대한 일본의 침략에 대한 반성과 일본 쪽에서는 이제 중국의 인권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이제 민감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을 예. 서로 제기를 하면서 기싸움이 벌어졌죠. 일단 이제 서로 모두 발언 수준에서는 이제 서로 이제 중요한 이웃이기 때문에 좋은 호혜 관계를 추진해 나가자 이런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도 이제 보였죠. 하지만 이제 이어진 회담에서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일본 침략의 역사 그리고 타이완 문제를 거론을 하면서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그 다카이치 총리를 노골적으로 이제 압박하게 됐어요. 특히 이제 95년에 무라야마 다마를 인용을 했는데 예. 이 부분은 이제 일본의 침략 역사를 깊이 반성하고 피해국들에게 사과했다는 것을 이제 상기시킨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제 다카이치 총리도 이제 양국 간 과제 그리고 대화를 솔직한 대화에 나서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을 했지만은 역시 중국 인권 그리고 동중국해 문제 등 민감한 사안 전국적으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 회담을 마친 뒤에 이제 일본 취재진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홍콩이나 이제 신장 위구르 자치구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 전달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결국 이제 양국 간의 이제 센가쿠 제도나 그런 동중국해 문제 그리고 히토리 수출 관련 문제 이런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다카이치 총리는 이제 취임 전부터 야스쿠니 신사 침해 그리고 남중국해 예전에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이런 강경 발언을 해서 중국에서 반중 성향이다 이런 비판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결국 이런 양국의 시각 차이가 이번 회담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또 시 주석이 지난 21일 취임했는데 다카이치 총리에게 관례적으로는 이제 그 본인의 메시지를 보내는데 국무원 리창 총리 명의 축전을 발송한 것만 봐도 이런 그 의식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동북아 정책을 그대로 보여준 것 같기도 한데요. 시선을 조금 더 돌려보겠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경제 관련 회의도 잇따랐는데 특히 미국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행보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삼성동에서 만났던 그 자리는 거의 뭐 연예인급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우리 기업들에 대한 투자 관련 발표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에이펙 경제 지도자들의 모임인 에이펙 CEO 서밋이 이제 폐막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젠슨 황 이제 엔비디아 CEO가 참석을 해서 예. 이번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이제 AI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봤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정부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 모두 26만 장에 이르는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투입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최대 14조 원에 달하는 규모라고 하는데요. 엔비디아의 이제 차세대 AI 칩 블랙베리를 이제 국내 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거고요. 삼성과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각각 5만 개 그리고 네이버에 6만 개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도 5만 개를 이제 공급을 받아서 다른 기업들 그리고 산업 AI 개발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열풍이 지금 불면서 품귀 현상에 시달리는 그 최신 GPU 이걸 우선 접근권을 이제 우리 한국이 확보한 셈인데 현재 들어와 있는 것만 해도 6만 장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모두 합하면 30만 장 정도로 늘어나는데 이건 이제 세계 3위 규모라고 하고요. 우리 정부로서도 이제 이 부분이 기초 인프라 중요한 기초 인프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확보한 GPU를 통해서 이제 기업들이 AI 팩토리를 구축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로봇과 자율주행 이런 연구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젠슨 왕 CEO 만나서 전폭적 지원을 약속을 했죠. 두 사람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 가장 성과가 많이 나는 나라로 조금을 갈 것이고 Korea has deep technical capabilities, visionary entrepreneurs, and of course, no country in the world is better at industrial capability than Korea. 네, 이렇게 엔비디아가 이번에 26만 장의 GPU를 투입하는 이 투자 협력을 하게 되면서 우리 산업에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번 발표는 우선 그 우리나라와 엔비디아가 이제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발판 함께 마련하겠다 이런 뜻으로 어떻게 말하면 AI 동맹을 구축했다 이렇게 이런 평가도 나오죠. 한국을 이제 AI 거점으로 삼으려는 이제 엔비디아의 전략이고요. 또 우리로서는 안정적인 AI 칩 확보를 원하는 그런 기업들의 요구가 맞아떨어진 셈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제 세계 AI 반도체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요. 이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연산 칩 주변에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라고 하죠. 이 HBM 배치가 되는데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의 이번 발표 결국 우리 기업의 이제 최첨단 메모리를 안정적으로 이제 확보를 하면서 자사의 AI 반도체를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게 납품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선순환 구조, 그 AI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로서도 안정적인 AI 반도체 공급을 원하는 만큼 서로 윈윈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특히 각 기업이 구축하려고 하는 그 AI 데이터 센터를 안정적으로 이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첨단 자율주행이나 로봇 산업 이런 데도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협력 단순한 그 하드웨어 딜을 넘어서 플랫폼 동맹이라는 데도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4개 기업뿐 GPU뿐 아니라 엔비디아의 이제 여러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AI 팩토리 구축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엔비디아가 그런 각국의 소버린 AI, 즉 주권형 인공지능 구축을 지원하는 만큼 앞으로 이런 협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버린 AI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우리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이 필수적이긴 하니까요. 이런 측면에서 많은 행사들이 눈길을 끌었는데 역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거는 앞서도 언급을 했던 것처럼 치맥 회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재용, 정의선 두 회장과도 함께 했는데요. 어떤 의도로 풀이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날 화면을 보면은 북동의 직장인처럼 이제 평상복 차림으로 치맥을 즐기는 그런 모습이 공개됐죠. 일반인에게 이제 재벌 총수들도 우리와 같은 이제 문화를 즐긴다는 그런 점을 보여줌으로 해서 친감 있게 다가가려는 그런 노력으로도 풀이가 될 수 있고요. 젠스랑 CEO가 이제 절친을 뜻하는 이제 상호를 가진 그런 치킨집을 네. 직접 방문해서 거기를 선택을 했는데 우리 기업과의 어떤 친밀성 보여주려는 노력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기업의 이제 HBM이 아니면 이제 사실 엔비디아 GPU를 만들 수 없으니까 이런 우리 기업의 또 중요성이 이제 상징적으로 드러난 부분이다 이런 것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앞서서 이제 서울 코엑스에서 이제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지포스 출시 25주년 행사에
이재용 회장과 정의성 회장도 함께 이제 단상에 올라서 이제 인사를 하고 했는데 황 전순왕 CEO는 이제 1996년에 이제 이건희 당시 삼성 회장으로부터 그렇죠. 예. 받은 편지를 소개했죠. 여기서 이제 한국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싶다. 그리고 그런 비전을 제시를 했고 또 세계 최초의 이제 비디오 게임 올림픽을 만드는데 도움을 달라 이렇게 이제 이건희 회장이 편지를 통해서 요청했다는 그 사실을 이제 공개를 한 거죠. 이재용 회장도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그때부터 양사 협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전순왕과의 이제 우정도 시작이 됐다 이렇게 네. 소개를 했습니다. 결국 이번 이제 대규모 GPU 공급 계획 이런 것도 주요 기업들 CEO들 간의 어떤 인연 그리고 소통이 밑바탕이 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분석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폐막과 함께 이모저모 또 짚어봤습니다. 김은건 YTN 해설위원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